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수출로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 5년째 상승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환율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환율 오적이라는 5명의 범인을 지목한 건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경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수입으로 나간 돈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즉,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율은 5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아리 수위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수위가 계속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개나 되는 큰 구멍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경상수지라는 항아리에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환율 오적이라는 5개의 구멍으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5명의 범인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범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우리 모두가 매달 열심히 내는 그 연금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예요. 운용하는 자산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미국 주식, 유럽 채권, 글로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거죠. 해외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수십조 원 단위로 달러를 사들이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마치 대형마트에 단체 손님이 몰려와서 물건을 싹쓸이해가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위해 내는 연금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환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범인, 해외 직접 투자, FDI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웁니다. SK하이닉스가 인도에 반도체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런 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예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달러가 필요합니다. 공장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현지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모두 현지 화폐나 달러로 지불해야 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이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막대한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는 거죠.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현재의 환율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범인, 서학개미입니다. 서학개미, 들어보셨죠? 서쪽으로 공부하러 간 개미,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동학개미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서학개미가 대세입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클릭 한 번이면 자동으로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투자되지만 그 뒤에서는 엄청난 달러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은 소액이지만 수백만 명이 모이면 무시 못할 규모가 되는 거죠. 개미 한 마리는 작지만 개미떼가 모이면 코끼리도 쓰러뜨린다잖아요. 젊은 투자자들의 글로벌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부족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인, 트럼프 요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환율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합니다. 관세를 올리고 달러 강세를 선호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정책 기대감만으로도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가 안전하다, 달러를 사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시정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한국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 즉 달러 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 복귀가 전 세계 외환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환율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범인,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입니다.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덕분에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거고요. 그럼 이 달러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이 안정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 달러를 국내로 안 들여옵니다. 들여오더라도 외환시장에 풀지 않고 은행 계좌에 그냥 쌓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를 더 비싼 값에 팔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해외 투자나 수입 대금 지불에 달러가 필요하니까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셋째, 환해지 목적으로 달러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외환시장의 달러 부족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버는 주체가 정작 그 돈을 시장에 풀지 않으니 저수지에 물이 들어와도 바닥에 고이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저장되는 셈이죠. 이렇게 5개의 구멍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최근 발표된 대책들을 보면 이 구멍들을 막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고 서학개미들에게 환해지 상품을 권장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위해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제한할 수도 없고 개인들의 투자 자유를 막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를 더 키우거나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해서 달러 유입을 늘리거나 국내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서 자금이 해외로 나갈 이유를 줄이는 것들이죠. 환율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예요. 지금의 환율 상황은 우리 경제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는 미스터리를 풀어봤습니다. 범인은 5명이었죠. 국민연금, 해외 직접 투자, 서학개미, 트럼프 요인, 그리고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 이들은 나쁜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유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빠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길 꺼려하는 부분이죠. 바로 통화량 증가와 국가재정에 심대한 적자 현상 때문이란 점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아무튼 환율 문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수입 물가가 오를 때,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가 변할 때 우리는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환율 오적이 정말 문제의 핵심 원인인지 아니면 더 다른 큰 요인이 있는지 함께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통화량 증가와 국가 재정 부채의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분은 이 5가지 요인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